김순례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행정상으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죽은 어머니가 살아서 움직이고 산 딸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신고한 이 기괴한 상황. 과연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사랑하는 딸이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충청도 시내의 한 요양원에서 김순례는 78살의 나이에도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하얀 침대 시트와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방에서 김순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느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정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제가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요양원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순례는 창가로 걸어가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 시골집에 두고 온 장독대가 그리웠어요. 가을에 말려둔 시래기와 무청을 손으로 뒤적이며 보내던 소소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윤정이한테 폐만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한편 시내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조윤정이 전화기를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53살 윤정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네, 그 매물 말씀이시죠.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전화를 끊은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에는 요양원비 고지서와 사채업자에게서 온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인데 사채 이자까지 합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네. 윤정은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길게 울린 후 김순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이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괜찮다. 그런데 너는 괜찮니? 목소리가 힘이 없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저 일이 좀 바빠서요.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어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안부를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김순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민망하지. 윤정이도 살기 팍팍한디. 내가 괜히 짐덩이가 되었구만. 시내에서 윤정 역시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매물 계약건으로 뛰어다녔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고객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지쳐만 갔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에 혼자 남은 윤정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어요. 이번 달 수입이 80만 원, 요양원비가 150만 원, 사채, 이자가 60만 원, 적자가 130만 원이네. 김순례도 저녁 무렵 요양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윤정이가 고생하는 거 아닐까? 차라리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김순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난과 고단함이 익숙해진 모녀의 일상은 오늘도 무겁게 흘러갔어요.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화요일 아침, 윤정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빨간 봉투를 뜯어본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채업자 김만수에게서 온 최종 독촉장이었습니다. 조윤정 씨, 이번이 마지막 통보입니다. 오늘까지 원금과 이자 2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정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든 윤정은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정 씨, 어제 계약하기로 했던 고객이 마음을 바꿨대요. 다른 중개업소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네요. 그 계약만 성사되면 수수료로 300만 원은 받을 수 있었는데 윤정은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사채업자 김만수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덩치 큰 남자 둘을 대동한 김만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조윤정, 시간 다 됐어. 돈 준비 안 되면 네 집부터 차 앞 들어간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계약 하나만 성사되면 그런 소리 이제 지겹다. 내일까지 안 되면 끝이야. 김만수 일행이 나간 후 윤정은 망연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읍사무소에 향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읍사무소 민원실에 들어선 윤정은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사망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만약에 말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의료진 확인서,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신고 후에는 모든 복지 혜택이나 의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요양원비 같은 것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망 신고와 함께 모든 비용 청구가 중단됩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사망 신고서라는 제목이 적힌 종이가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식탁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펜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야. 내가 살아야 하잖아. 밤 11시 윤정은 마침내 사망신고서에 펜을 대었어요. 김순례라는 이름 옆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사망일자는 오늘로 사망.
원인은 노안으로 적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윤정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정은 읍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순례 어르신과 관련된 모든 행정 처리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김순례는 행정상 사망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김순례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요양원에서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사무소로 돌아와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망 신고를 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윤정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고요. 앞으로 요양원비는 더 이상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유감을 표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고령의 환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조윤정님 유가족 확인서와 사망진단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퇴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정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사망진단서 같은 건 당연히 없었거든요. 아, 서류는 조금 늦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장례 절차 때문에 바빠서요. 그날 저녁 윤정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를 몰래 데려와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윤정은 간병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잠깐 외출시키려고 왔어요. 병원 검사 때문에요. 김순례는 딸이 갑자기 나타나자 반가워했어요. 윤정아, 웬일로 이 시간에 왔니? 어디 가는 거니?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윤정은 어머니에게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분간 함께 살아야 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김순례는 딸의 곤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간단한 짐을 챙겨서 윤정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윤정이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더 물어보겠니? 윤정의 집은 시내 외곽에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김순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며칠간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윤정은 어머니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은 집에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김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윤정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등기소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조윤정 씨 맞으시죠? 김순례 어르신께서 열흘 전에 직접 오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셨는데요. 윤정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위임장이요? 어떤 위임장 말씀이신가요? 부동산 관련 위임장입니다. 시골집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열흘 전이라면 김순례가 아직 요양원에 있을 때였어요.
윤정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정확히 언제 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화요일 오전 10시경에 오셨습니다. 본인 확인도 정확히 했고요. 윤정은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혹시 지난주에 등기소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김순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 말이니? 요양원에서 외출 나와서 갔었지. 집 문서 정리하는 일로. 어떤 문서요? 뭐, 복잡한 건 잘 모르겠고, 직원이 도와줘서 서명만 했어. 윤정이 네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사망신고 되기 전에 무슨 일을 벌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조윤정 씨, 아직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상한 게 김순례 어르신이 지난주에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거든요. 윤정은 목이 말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께서 검사 받으러 간다고 하시면서 나가셨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윤정은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건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집에 다녀오고 싶어 하셔서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져 갔어요. 사망신고는 해놨는데 정작 어머니는 살아있고 위임장까지 작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정은 등기소로 달려갔어요. 직원에게 위임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신 위임장입니다. 상속 지정과 기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위임장을 받아든 윤정은 눈을 의심했어요. 어머니의 또렷한 서명 아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충청도 시골집과 땅 전체를 마을 경로당에 기부한다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건가요? 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고 의사 능력도 충분해 보이셨어요. 윤정은 허탈한 마음으로 사무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무실 앞에는 김만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윤정, 어제까지라고 했지? 돈 준비는 됐나?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곧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지겹다고 했잖아. 네 담보로 잡힌 집부터 처분하러 간다. 잠깐만요.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만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하루? 그래,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줄게. 대신 이자가 또 붙는다. 김만수가 떠난 후 윤정은 절망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기부 결정 때문에 유일한 재산마저 날릴 위기였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조윤정 씨, 김순례 어르신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르신이 사망 처리되어 있다면서 의료비 정산을 요구하더라고요. 윤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아,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정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류 조작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 위임장에 왜 집을 기부한다고 쓰셨어요? 김순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윤정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그 집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리 마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낫겠다 싶었어. 누군가는 이 작은 집에서 따뜻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지. 윤정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에 빠졌어요. 자신은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어머니는 남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김만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조윤정, 내일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 엄마 김순례 죽었다며? 네. 왜요? 그럼 그 시골집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상속받으면 그걸로 빚 갚을 수 있지 않나? 윤정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그건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내일까지 돈 안 되면 그 땅이 네 이름 아니어도 차압 들어간다. 전화를 끄는 윤정은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어요. 사채업자는 시골집을 노리고 있고 어머니는 그 집을 기부하겠다고 했고 사망신고까지 해놓은 상황.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어요. 김순례는 딸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아, 무슨 일이 그렇게 힘드니?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윤정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윤정이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눈이 충혈된 채로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윤정 씨 맞으시죠? 김순례 씨 생존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결국 들통이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원 측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사망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생존해 있다는 내용이에요. 윤정은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집에 계세요. 김순례는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윤정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너무 안 좋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경찰서에 도착한 윤정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윤정 씨, 김순례 씨는 어떤 관계신가요? 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셨네요. 사망 원인은 노안이라고 적으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김순례 씨는 어디 계신가요? 윤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김순례 씨가 지난주 화요일에 직접 와서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사망신고 날짜와 겹치네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김순례 씨가 외출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뭔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요양원비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었어요. 사채비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는 공문서 위조죄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순례 씨는 정확히 어디 계신가요? 저희 집에 계세요. 그럼 모시고 오세요.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윤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순례는 딸의 울먹이는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정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망신고를 했다는 것, 요양원비를 내지 못해서 어머니를 몰래 데려왔다는 것. 김순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면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그때 등기소 간 거 미안하다. 괜히 너를 더 힘들게 했구만.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조윤정 씨, 문 열어주세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온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형사는 김순례를 확인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례 어르신 맞으시죠?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형사는 윤정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윤정 씨,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죠? 공문서 위조는 물론이고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윤정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김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경찰관님, 제 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어르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요양원비며 병원비며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김순례는 윤정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네가 짐이 아니여. 내 이름이 사라진다고 네 삶이 달라지나 그건 허망한 짓이여. 어머니, 내가 살아있는 게 너한테 짐덩이가 되는 거라면 차라리 정말로. 김순례의 말에 윤정은 더욱 크게 울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사도 이 모녀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르신, 딸분을 용서하시겠어요? 김순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내 딸은 짐승이 아니라 내 피부치요. 그날 밤 경찰이 돌아간 후 모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그 위임장 왜 경로당에 기부한다고 하셨어요? 김순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윤정아, 그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었니? 아버지랑 살던 시절, 너가 어릴 때 뛰어놀던 마당,
네,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집 때문에 너가 고생하잖니.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도 좋아할 것 같아. 윤정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딸과 마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아니다. 너는 나쁜 딸이 아니요. 다만 너무 힘들었을 뿐이지. 김순례는 윤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하고 어머니의 위임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누군가는 이 작은 집에서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글씨로 적힌 그 문장이 윤정의 마음을 울렸어요. 자신은 돈과 생존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윤정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메마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윤정은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어요.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거였습니다. 재판 당일 윤정은 김순례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조윤정, 앞으로 나오세요. 윤정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달 20일 모친 김순례 씨 사망 신고를 허위로 접수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요양원비 지급을 면탈하려 한 혐의입니다. 판사는 윤정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진술했어요. 사채빚과 요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마지막 가족입니다. 검사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왜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있었고요. 판사는 김순례를 불렀어요. 김순례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순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딸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판사님, 제 딸이 한 일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봐주세요. 혼자서 늙은 어미 뒷바라지하면서 사채비까지 떠안고 김순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짐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제 탓입니다. 판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딸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김순례는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네, 용서합니다. 제 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 힘들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의 사람들마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법정을 감동시켰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고려하여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단 사회봉사 200시간과 법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순례도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모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법정까지 서게 해드려서. 윤정아,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자. 중요한 건 앞으로야. 네, 어머니. 그리고 그 위임장 말인데 정말로 경로당에 기부하고 싶어? 어떻게 생각하니? 윤정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저도 찬성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노모의 위임장이 막아낸 사망신고,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김순례와 윤정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해결된 훈훈한 이야기로 소개되어 있었어요. 윤정은 신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알려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주변 반응은 따뜻했어요. 부동산 사무소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윤정아, 힘들었겠다. 우리도 언제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날 오후 김만수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윤정은 긴장했지만 김만수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조윤정, 신문 봤어? 사정이 그렇게 어려웠구나. 윤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빚은 꼭 갚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됐어. 내가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 이자는 탕감해 줄게. 원금만 천천히 갚아. 윤정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정말요?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내 어미도 요양원에 계시거든. 그날 저녁 윤정은 김순례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사채 이자를 탕감해 준대요. 그래. 그 사람도 마음이 있구나. 네,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준다고 하네요. 김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야겠네. 어머니, 꼭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윤정아, 고맙지만 너도 내 삶이 있잖니. 요양원에서 친구들도 생겼고, 며칠 후 김순례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윤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시간에는 요양원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모녀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시골집 기부 절차 진행했어요. 그래, 잘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네. 네, 경로당 관리사무소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김순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네 아버지도 좋아할 거야.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윤정아, 지키고 지킴받고 하는 게 가족이지. 서로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알겠어요. 그날 저녁 윤정은 요양원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어요. 창가에서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순례의 얼굴에는 지난 삶에 대한 후회도 원망도 없이 오직 작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윤정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정은 거실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시절 김순례의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윤정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갈 다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김순례와 윤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지키고 지킴받고 하는 게 가족이지. 서로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